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현재 국제 질서. 오늘 방송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번 종합하고 정리하고 간다는 의미로 방송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총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타냐후 현 총리의 신승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총리직을 유지하게 되었으므로 신승이건 압승이건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은 대북 정책에 있어 미국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인내심을 발휘하는 현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스라엘 총선 결과가 한반도 정세와 무슨 상관이냐 하겠지만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이란으로 흘러가면 국가 존망의 위기로 몰린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 최악의 상황은 레바논 소재 무장 조직인 헤즈볼라가 이란으로부터 소형 핵탄두를 공급받는 것이고 이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헤즈볼라는 상대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테러 단체라기보다는 군사 조직에 가까운데 격퇴가 매우 힘듭니다. 이스라엘 군이 과거 헤즈볼라 박멸한다고 레바논을 침공했는데 별 성과 없이 철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 그 비난에 비해서 별 성과가 없었어요. 현지 시각 4월 8일 미국이 이란의 혁명수비대를 외국 테러리스트 기관 혹은 외국 테러리스트 단체로 지정했습니다. 외국의 정부기관을 이런 단체로 지정하는 건 최초라고 합니다. 혁명수비대가 테러리스트 단체로 지정된 건 이란이 핵 개발 제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 분명하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참고로 혁명수비대는 헤즈볼라의 최대 외부 지원 단체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총선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가건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그닥 없었습니다. 네타냐후나 그의 경쟁자인 간츠나 대외 정책 방향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만약에 현재의 연정이 유지 못되면 새로운 총리가 미국과 해온 정보 교류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상황이라 네타냐후의 총리직 유지로 미국 측이 부담은 많이 덜어진 셈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권을 살펴보면 이 문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뉴욕 양키즈의 전설적 보수인 요기 베라의 명언을 실감하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즉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 이런 예측들은 현 상황에서 상당히 무의미하다 하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까지 나온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에 대해 사람들이 식견이 참으로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펴보면 중국이 절대 양보 못하겠다는 부분이 미국은 이 부분만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 간과하시더라고요. 트럼프는 칼자루를 쥐었을 때 그 이점을 100% 다해서 쥐어 짜내지 못하는 건 바보나 하는 짓이란 인생관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리할 정도로까지 쥐어 짜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간 쥐어 짜낸다 이거예요. 근데 무리하다는 그 개념 자체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일단 정치인하고 관료들이랑 많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송양지인과 정반대의 인생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트럼프가 한 사업에, 트럼프가 종사한, 자기가 했던 사업의 업종 자체가 이런 인생관을 갖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다들 간과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다시 이야기가 돌아가서 살펴보면 중국이 유럽을 지렛대 삼아 미국이 압력으로 인한 위기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을 치고 있고 유럽 국가들 중에서 응하는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G7 중 하나인 이탈리아가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협력하기로 합의를 했고 시진핑은 프랑스 방문 중 40조 원어치의 에어버스 민항기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선 중국이 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 양보하고 실리는 철저히 지키며 무역 협상을 종결하고 남은 힘을 다해 유럽 국가들이 부실한 국가 재정 상태들을 이용해서 1대1로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므로 적당한 타협으로 끝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기술 이전 강요, 저작권 침해 등의 행위를 인정하는 대신에 실제적인 경제 손해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미중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대단히 우습게 보는 처사이죠. 앞에선 싹싹 빌고 뒤에 가서 뒤통수 치겠다고 대놓고 나오는 셈입니다. 이 상태에서 미국이 지금까지 진척된 협상을 받아들이고 타협으로 가면 중국과 유럽의 경제블록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블록에 맞서는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폴란드가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있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현재 폴란드가 미국과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폴란드에 미군이 주둔하게 되어 굳이 자신들이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심리가 우세해지고 있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상황을 이용해서 실리를 꾀하는 게 가능하다 판단한 상황이라서 미국 측 입장에서는 중국을 적당히 누르는 수준으로는 이제 진압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트럼프의 응답이 어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트위터에서 EU의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을 거론하면서 그에 대한 보복으로 110억 달러 규모의 EU산 제품에 고액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트럼프의 트위터 내용입니다. 내일 좋은 소식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벨,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